먼저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새도 좌우에 양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할 때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 긴급 대표회담을 공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협상 채널이 완전히 교착 상태된 상태에서 출구라도 열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정당사를 보면 힘가진 여당이 야당한테 대화도 촉구하고 협상하자고 해야 정상입니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해야 하고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유족이 양해하는 협상안을 마련한 야당에게 단일화를 마련해 오라는 등 당론을 정하라는 등 한술 더 떠서 우리 당 의충을 보고 난 후에 하자는 등 협상 의지는 전혀 없고 야당을 무시하고 모면하는 오만방자한 바람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문제는 단순한 유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최종 책임은 결국 어디까지나 정부와 여당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의 총 책임이 대통령과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즉시 대표 회담에 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정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으십시오. 제안을 거부한다면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전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 국정 운영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58석의 거대 집권 여당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룡 여당 새누리당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힘자랑을 하려다가 차질이 생기자 주말 내내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쪽이 거대 집권 여당이라는 상식에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생 법안이 하루가 급하다던 그동안의 발언도 대통령의 눈물도 결국 헐리우드 액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야당에게 또한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다짐을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 이 법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아들, 딸 가운데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면 이렇게 매몰차게 야박하게 전국을 끌어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서워서 파행시켰고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까봐 겁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협상에 임해 주십시오. 그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하면서까지 협상 재개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의 2차례 만남에서 8월 19일 안을 토대로 유가족을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게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마련된 보관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장하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힘자랑하는 골목 정치를 청산하고 거대 집권 여당답게 포용과 배려의 정치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자, 힘없는 국민들을 짓밟는 것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일원인 대한민국 정치가 해외 토픽에 날까봐 겁이 납니다. 여당이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던 때는 언제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막말까지 해대는 상황 이후에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가, 여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 이거 민주가 맞는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주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보고자 정의화 의장 깊은 고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대화 제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묵살해버렸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보자고 하는 제1야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속임수 운운하면서 전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사퇴 결의안을 내겠다고 욱박지르고 있습니다. 동기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새누리당의 행태와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청와대를 뛰어넘어서 의회주의를 복원한 역량을 좀 보여주십시오. 정치를 이대로 실종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복원할 것인지 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에게 그 상황이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통이 큰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통 큰 결단을 내려줘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이건 사실은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야당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피해자 유족을 위한 법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안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국민 약속,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약속하고 여당 의원들도 약속하고 야당 의원들도 약속했는데 왜 이걸 못한다? 지금 여와 야와 또 세월호 유족들 이 3자 간의 간극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과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흡변해서 그것은 그냥 챙기고 그리고는 입장을 흡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서 무언가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그 작은 간극을 해소하지 못한가? 그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제발 국민 편가르기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유가족과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을 작전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치적인 힘과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당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진짜 민생 정치에 나선다면 우리 야당은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임을 보아야 뽕을 따는다 했습니다. 임을 만나야 뽕을 따든지 헤어지기 이유가 아닙니다. 도대체 정치를 오래 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자 야당이 쫓아다니고 국정을 책임지고 여당이 도망쳐다니는 이런 희한한 국회를 우리는 일찍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자기들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그 가족들이 정말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풀어야지 무조건 당론도 없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로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늦어도 10월 1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만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를 집권 여당이 안 하려고 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고집과 예변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삼권 분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제시할 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 맡겨달라 대통령께 요구를 그리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병영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자살한 군인이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 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이 왜 꽃다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제대로 된 처방을 해서 방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역문화 혁신으로 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일병 사건 이후에도 군대의 폭행,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군 수뇌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젊은 목숨들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충남 도단에서 전당원 토론회 허심탄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당 정체성의 혼란과 소통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의 혁신과 재건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당원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켜주신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부터 당의 혁신과 재건 작업을 시작하고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당의 중심을 바로 세우자고 말씀드립니다. 당의 중심이 바로 서야 외연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자발적인 당원과의 소통, 허심탄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재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 정상화를 막고 전국을 화해행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유족들을 습격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유족들도 여야 정치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언론도 유족들이 정색 정국의 물꼬를 터주는 큰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를 하면서 여야 간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의 대화에 의해서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일체 대화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이후 새누리당은 모든 대화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조차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 대표의 국회 정상화 노력을 속임수하고 모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한마디로 여와 야가 뒤바뀐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쫓아다니면서 대화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도망다니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책임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집권 여당이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무서워서 청와대의 새로운 지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위해 마주 앉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에게 우리 당의 긴급 대표회담 제안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고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 개최되기를 바란다면 양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각각 진전된 방안을 가지고 마주 앉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수긍할 만한 방안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협상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유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국회로 돌아와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신용 노릇을 그만해야 합니다. 정치 복원을 위해서 대화 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